저는 60이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고 작년에 둘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날씨 좋은 날에는 가까운 공원도 걷고요. 가끔은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요즘의 일상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이 부엌에 섭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몇 가지 꺼내 놓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굽고 따뜻한 밥을 퍼서 상을 차립니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TV도 켜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듭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립니다. 잠시 후 몇 번 뜨지도 않은 밥그릇을 그대로 둔 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퇴 후라 적응이 안 되나 보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더 조심했습니다. 말도 줄이고 괜히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 때쯤이 되면 저는 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분. 그게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에 사위와 손주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집이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도 몇 가지 부쳤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동태전은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손주가 제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올랐습니다. 딸도 사위도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사위가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도 밝은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음식만 잘하면 뭐해? 식탁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위도 어색하게 웃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음식만 잘하면 뭐해?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느낀 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감기인가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감기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약을 찾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이 빠르게 심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습니다. 몸은 점점 축 처졌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몇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괜히 남편에게까지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선약 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않아?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밖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동안에도 숨이 가빴습니다. 검사를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독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유행이라서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의사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소리도 듣기 싫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사람 짜증나게.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파서 숨을 쉬는 것뿐인데요.
당장 저 방 가서 자. 차가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가슴은 계속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했던 그 말, 음식만 잘하면 뭐해? 그리고 방금 들은 말, 숨소리도 듣기 싫어. 이 두 문장이 자꾸 연결되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감기 때문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오래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숨소리도 듣기 싫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 표정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처럼 밥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 담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몸은 좀 괜찮아졌어요. 괜히 말이라도 붙여보려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몇 번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생활비 카드 내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되묻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야.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답이 안 나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아껴왔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한 번도 먼저 올려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늘 얻어먹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짧게 웃었습니다. 남한테 밥 사주고 다니는 게 안 쓰는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해서 이번엔 제가 사겠다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걸 남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사는 건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넘기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요. 하지만 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현금은?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 속에 있던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를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장을 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퍼서 남은 나물에 비벼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이 없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히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키워온 화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꽃을 피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치신 건 아니세요? 저도 모르게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깨졌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냄새나고 보기 싫었어.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다시 봤습니다. 화분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남편은 잠시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걸리적거려서 찼어.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저를 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카드를 빼앗던 손, 차갑게 돌아섰던 뒷모습, 숨소리도 듣기 싫다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모습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깨진 화분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흩어진 흙 위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도 너무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일부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깨진 화분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닦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안에서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남아있던 흙 자국이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분 하나였지만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식탁에 앉고
저를 보지 않은 채 밥을 먹다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편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몰라서 물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아직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했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종이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대출 계산서였습니다. 통장 잔고와 가능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사야 돼.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조건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것도 감당하기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학비가 걱정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기회라고 했고 저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파트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야.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겠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다 내 탓이야.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막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살진 않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오래 묵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처럼요. 지금 이 꼴이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거실 공기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집값이 떨어졌으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도 제 탓이었을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숨을 고르며 이어갔습니다. 가족 생각해서요. 남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핑계 대지 마. 짧게 잘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겁이 많았던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는 듯이요. 하지만 곧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이미 정해진 결정을 말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야.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앉은 채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짐 싸.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이 집을 함께 마련했던 시간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벌었던 돈과 아껴 쓴 날들을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 걸려있던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 자주 입던 옷 몇 벌, 손으로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걸이에서 옷을 빼낼 때마다 미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몇 장과 오래된 수건이 보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다 다른 립스틱 하나 거의 비어있는 로션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갈지 말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커튼, 침대, 오래 봐왔던 것들인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늘 정리해두던 공간이었습니다. 주방도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딸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그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정리된 거실, 깔끔한 주방, 그리고 손주의 장난감들이 보였습니다. 딸은 작은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여기 쓰면 돼.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손주가 울면 먼저 나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안아주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좀만 봐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제 몫이 되었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작은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불편한 기류가 계속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제가 있는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저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위치였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쓰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제 자리는 없구나. 딸 집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곧 정리하고 나가야 할 곳이라고요. 그래서 더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불편을 주지 않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집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손주의 울음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안아줍니다. 딸은 그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거실로 나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 좀 오래 봐줘.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손주를 중심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겨우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앉는다니까. 그거 위험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말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지적받을까 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거실 바닥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걸음이 서툴렀습니다. 자꾸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방향을 틀다가 TV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제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바로 안아들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뭐 했어?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제대로 안 봐?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맡기면 불안해.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말이 맞네.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잡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풀어놓았던 옷들을 다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딸은 문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도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발길이 멈춘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버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건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눕혔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저 자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혹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파우치 안에서 무언가 손에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반지였습니다. 금반지 2개였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봤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근처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반지를 건넸습니다. 주인이 무게를 재고 값을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서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야 한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 순간 아주 작게지만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를 팔아 손에 쥔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뜨개질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야, 여기서 돌려야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고 영상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딸 어렸을 때 옷도 만들어주고 목도리도 떠주고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작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보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실을 잡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움직이자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머, 잘하신다. 금방 되네.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품 발표회가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형들이었습니다. 토끼, 곰, 강아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달고 코를 달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구청 강당에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스웨터, 목도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것은 작았습니다.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제 작품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걸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큰 건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거 판매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걸 판다고요.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소품샵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시작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실과 바늘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공방으로 향합니다. 작은 간판이 걸린 공간입니다. 문을 열면 실냄새가 납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입니다.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듭니다. 손은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합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처음엔 서툴던 분들도 이제는 제법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완성될 때마다 그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작품을 만듭니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작은 인형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갑니다. 바쁘지만 괜찮습니다. 이 삶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어?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돈은 좀 벌려? 순간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 말이 왜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공방이 내 거야? 작품 하나에 얼마 받아?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돈으로만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같이 살면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잘 나간다면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대단하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곧 본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생일인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링크 하나였습니다. 비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실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눈을 달고 코를 그리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완성된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 없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